오늘은 데일리안 뭐 또 비슷한 기사만 떴는데 4월 30일 데일리안 기사 중에서 기사 제목이 10대 입양딸 양동생 상대로 성범죄 부자 징역형 이런 게 있어요. 요지는 1심에서 50대 아버지 20대 오빠에게 각 징역 4년, 아버지한테 4년, 20대 오빠한테 10년을 선고했다는 거죠. 재판 그 이유가 지적장애 미성년 상대로 반일륜 범죄, 피해자 처벌 불원하는 엄벌 불가피, 부자 판결 불복 항소해서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참 이게 한숨이 나오죠. 근데 이제 불복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또 이제 막 불복해서 항소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법이죠. 친족 관계에 의한 중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이어서 친고죄가 아니고, 그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제 강제추행이나 강간에서 이제 친고죄가 아니죠.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좀 형을 세게 때릴지 약하게 때릴지 뭐 영향의 참작 사유는 돼도 그 자체로 예전에는 이제 아예 처벌 자체를 못했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어서 분명히 여기서 입양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피해자의 엄마죠. 엄마를 통해 가지고 실적인 내용이 나오네. 엄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시도를 했을 거야. 뭐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참 이해가 되는 게, 그럼 이 엄마로서는 피해자인 이 딸의 어떤 장래,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에 대한 뭐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것도 분명히 연동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반은 협박이죠. 그래서 너 합의 안 해주면은 뭐 이혼하겠다든가. 그건 분명히 뭐 제가 뭐 속단하기 좀 이런데, 이 엄마 같은 경우에 경제적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혼 같은 거 할 때 뭐 왜 그렇게 사냐. 어떤 분들은 뭐 책 제목도 이런 거 있던데,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그렇게 살 건 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빨리 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혼해라 뭐 이런 취지로 들릴 수 있는데, 뭐 저자가 뭐 반드시 그런 의도로 뭐 했겠어요. 근데 이런 때에서 좀 고민스러운 게 그런 거죠. 경제적으로 이제 능력이 되는, 요즘 많이 그렇게 됐는데 능력이 되고 독립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경우에 어떤 성범죄는 좀 권력 관계에 의한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경제적인 면이 연동되어 있는. 그래서 하여튼 기사 요지가 지적장애인 10대 입양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와 오빠가 중형을 선고받고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게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친족 간에 있잖아요. 부부다. 그러면 둘 다 사고를 쳤어요. 남편하고 배우자, 저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속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부자지간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러면 아버지가 고령이다 이러면 자식만 이제 구속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리면 이제 아버지만 구속을 시키고, 둘 다 이제 구속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굉장히 죄질이 안 좋으니까 실형을 선고한 거죠. 그리고 법정 구속을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다른 기사에서 제가 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구속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심에서 뭐 징역 6월이나 뭐 10월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 실형 선고했으면 되고 바로 구속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분명히 이제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합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합의 안 되면 이 실형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되고 그다음 너 이제 구속될 수 있으니까 합의하라고 이제 압박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는 하여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둘 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둘 다 하지 않는다는 거지. 당연히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둘 다 처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자체가 뭐 부자지간에 한 사람만 뭐 구속시킨다든가 하는 룰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구속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또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 이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았나 봐요. 그것도 이제 보통 경우에는 이제 구속을 시켜도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이제
구속을 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자가 당시에 2020년 당시에 15살이었는데 그 딸 피해자 방에 들어가서 막 신체를 만지고 주행을 했다 뭐 이런 거고, 네. 그 아들 B 씨는 이제 동생이죠. 양 동생한테 이제 똑같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인데, 잘못된 성적 욕구를 위해 매우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가 진짜 진심으로 처벌을 원치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서 엄마가 뭐 설득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금전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마 합의금이랄까 뭐 경제적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써와라 뭐 이런 식으로 강요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중형을 이제 선고하는 게 불가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타당한 판결이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한참 어릴 때라서 어떤 분이 자기 친구가 이제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딸내미를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 딸내미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되게 미담이잖아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친구의 딸을 이제 뭐 법적으로 입양은 아니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게 이제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출을 했는데 자기가 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분하고 자식들하고 막 모 지역 중소도시에 예전에 이제 집창촌 이런 거 있잖아요. 사창가 이런 데 막 다니면서 막 수소문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게 뭔 말인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니, 가출을 하자마자 그런 데를 갔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좀 안 좋은 사례이긴 한데, 이런 걸 접하면 그런 피해를 당해서 당시 어린 친구가 뭐 많이 좌절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제 뭐 말이나 이런 거를 짜맞춰 보니까 좀 수상한 면이 있어 보였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건 뭐 여담이고, 하여튼 요건 관련해서는 좀 타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량은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아버지하고 오빠가 피고인이죠. 피고인만 이제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면 2심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그래가지고 형량이 더 안 세져요. 근데 여기서 검찰이 항소했는지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데, 검찰도 같이 항소를 하면 이제 불이익이 이제 더 불이익하게, 그러니까 형량이 더 세지는 게 금지되잖아요. 그래서 형량이 올라갈 수 있어요, 2심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둘 다 법정 구속된 거는 온당해 보인다. 이상.